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과연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할까요? 겉모습은 젊고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은 이미 늙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나이는 많아도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새로운 세상에 당당히 맞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인생을 결정짓는 건 주민등록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심리적 나이와 내면의 깊이입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로 살고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무게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외적인 키나 몸매보다 내면의 성숙함이 진정한 자신을 결정하며, 마음이 좁고 가벼우면 아무리 키가 크고 날씬해도 인생에서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진짜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일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렵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하던 개념들이 일상이 되었고, 이제는 생성형 AI 같은 새로운 기술과 세상에 대한 이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만큼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와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것이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어디서 만날지는 쉽게 결정하기 어렵기에, 이런 때일수록 학습 공동체에 참여해 스스로의 시야를 넓히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에 대한 인식도 과거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35세에서 60세를 중년으로 봤지만 지금은 40세부터 70세, 길게는 75세까지도 활발한 중년기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이를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숫자로만 보지 않고 스스로 느끼는 심리적 나이와 주관적 나이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느끼는 나이에 맞춰 옷을 고르고 에너지 수준을 판단하며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결정합니다. 중년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신체적 나이로 정의되지 않고 정신적 성숙도와 정서적 태도, 삶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마음의 나이가 젊고 유연할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인간관계나 삶의 기회도 더욱 넓어집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젊어 보여도 내면이 성장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숙한 중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의 나이와 물리적 나이 사이의 괴리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40대 중반이라도 마음은 30대 초반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마음의 나이에 맞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몸이 서서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예전보다 힘들어지고 저녁에 잠드는 순간도 고통스러워지며,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인정하기보다는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몸을 더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중년은 청년과 노년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중간 단계로 더 이상 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는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중년기의 가장 큰 특징은 상실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중년기에는 다중 상실을 체험합니다.
먼저 몸의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40대가 넘어가면 한두 개의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직장에서 가장 높은 직급에 올라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더 올라갈 곳이 없고 내려가는 길만 남아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성장해서 독립해 나가면서 가정의 구조가 축소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혼율도 높아지고 부부 관계도 변화를 겪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중년기는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이지만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소득에 대비해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민하게 되며 얼마나 오래 살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중년들은 청년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노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세에서 50세 사이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45세부터 55세 사이를 인생의 전환기로 봅니다. 이 시기는 마치 계절로 치면 환절기와 같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45세에서 50세 사이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전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전히 마음의 충만함과 몸의 충만함이 함께 존재하지만 점차 몸의 충만함이 사라지기 시작하거나 마음의 열정과 뜨거움이 식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생애의 아슬아슬함과 짜릿함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중년이 되어 존경받기 어려운 행동 중 첫 번째는 술을 마시고 꼬장을 부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량도 모르고 주사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무의식적 차원에서 자기 통제력을 완전히 잃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깁니다.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행동은 더욱 보기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상욕입니다. 25세가 넘었다는 것은 이미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적절한 언어 사용입니다. 옷이 사회적 언어라면 욕설은 인격의 상징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년이 된 사람이 상욕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애에서 착취된 마지막 이야기가 언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지혜,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욕을 입에 담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을 건강한 방식으로 보호할 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위기 순간에 사용하는 언어가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거칠게 밀어붙이거나 제압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욕은 그 사람의 전생애를 보여주는 인격의 최종적인 값입니다. 물론 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악덕을 행한 사람에 대해 분노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상욕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보다 경험이 적거나 힘이 약한 사람에게 상스러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격의 가벼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술 먹고 꼬장을 부리며 동시에 상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모두 삶의 여정에서
완벽하지 않은 순간들을 겪습니다. 욕설을 한 적도 있고 부끄러운 행동을 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배웠거나 사회에서 배운 방식이 있겠지만 이제 삶이 더 길어진 만큼 우리는 지금부터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렸다면 이제는 술을 줄이거나 주사를 부리지 않을 만큼만 마시면 됩니다. 언어 습관 역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수명을 살게 된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통해 남은 긴 세월 동안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존경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머릿속에 존경스러운 어른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중년의 첫 번째 특징은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심이란 단순히 돈이나 경제적인 것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잘 보존하고 자신의 인격적 덕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의 시선, 어른의 눈, 돌봄의 시선입니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관대함입니다. 관대함은 어른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마음이 넓은 아이와 이기적인 아이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게 됩니다. 관대함, 즉 관용은 중년기에 성취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이를 생산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단순히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숙성을 의미합니다. 성숙성은 관대함이나 포용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안쪽을 풍요롭게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도 풍요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촉진하려 노력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내면도 깊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내면의 눈과 외면의 눈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성숙한 관대함입니다. 이런 관대한 사람은 남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존경받는 중년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관계를 포함하는 능력, 즉 관포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손절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면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인간관계가 이미 한 줌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년이 되면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모두 아우르며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존경받는 중년은 관심, 관용, 그리고 관계를 포함하는 이 세 가지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갑의 후덕함을 넘어 마음의 후덕함까지 갖춘 사람, 다른 사람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중년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온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원래 온열 동물인데 냉혈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차갑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온도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원숭이 시험에서 밝혀졌듯이 생명체는 음식을 제공하는 철사 어미보다 따뜻함을 주는 천 어미에게 더 끌립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온도를 추구합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잘 웃고 친절하며 유머 감각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차갑고 냉정하면 그의 지식은 탐나도 인격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따뜻하고 공감을 잘 해주며 좋은 말을 건네는 사람은 그 인격 자체가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잘한 사람들이 사랑을 잘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인간은 타고난 것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타고난 특성은 약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자신의 선택과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주변에 사랑을 자주 나누는 사람들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주변 환경에 물들기 마련입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영향도 있지만 또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봉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봉사하게 되고 유머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유머를 배우게 됩니다.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자랐더라도 온도가 높은 곳에 자주 머무르면 마치 구들장이 멀리 떨어진 곳까지 따뜻하게 데워지듯이 우리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타고난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관계와 환경 속에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잘 웃고 친절하고 유머러스해지는 것은 키가 크지 않거나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 중에서도 잘 웃거나 친절하거나 유머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그들은 외모만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컴플렉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키가 커도 마음의 키가 작으면 소용없고 날씬해도 마음의 무게가 가벼우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듯이 부러운 사람 없고 미운 사람 없으면 1등 부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부러운 사람들은 많이 죽거나 아프고 미운 사람들은 기억이 흐려져 잘 생각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해방, 자유로움이 어른의 관대함이며 자신의 컴플렉스나 내면의 이슈, 질투와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기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흔히 집에서 나이 든다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데 영어로는 aging in place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나이를 먹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집에서 태어나고 집에서 죽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에는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의 시간은 대부분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특히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퇴직하고 아이들이 독립한 후 부부만 또는 혼자 살게 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주로 거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안전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사고 통계를 보면 낙상 사고는 시설이 아닌 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어린아이나 노인 모두 화장실 등에서 낙상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중년 이상이 되면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안정감이 감소하기 때문에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은 단순한 안전의 문제를 넘어 조명, 환기 등의 요소가 우울감 등 정서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집 밖의 환경도 중요한데 주변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나이가 들면 차를 타고 멀리 나가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처 환경이 생활 영역의 중심이 됩니다. 집에만 머무르는 것은 우울증 위험을 높이고 하체 근육 약화 등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집 밖으로 자주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고민 중 하나는 어디에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돈이 충분한 사람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백화점 주변에 거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백화점 주변에는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음식점, 운동시설, 문화센터, 쇼핑시설, 심지어 수영장까지 있어 생활이 편리합니다. 또한 교통시설도 발달해 있어 이동하기 좋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에게는 복지관 근처에 살 것을 권합니다. 복지관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50개에서 150개에 이르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다양한 취미와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일부 복지관에는 수영장도 있고 키오스크 사용법과 같은 현대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 말벗 서비스, 생활 지원사를 통한 건강 체크와 집안 문제 해결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녀들도 이만큼 세심하게 챙겨주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비용도 저렴해서 악기 배우기 같은 프로그램은 한 달에 10,000원 정도면 가능하고 대부분의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점심 식사도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면 영양사가 만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 아닌 지방에 사는 분들은 복지관과의 거리가 멀 수 있지만 최근에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지역 이장님을 통해 요청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전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고 외롭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벌레, 밤의 어둠, 사람들과의 거리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원주택 생활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먼저 살아보고 결정하라고 조언합니다. 구매하기 전에 한 달이라도 그곳에서 살아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가 얼마나 다른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소한 2번의 계절을 경험해봐야 그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태도, 문화적 차이, 실제 생활의 어려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부인이 정착하는 데 20년 이상 걸렸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주제로 요양시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다른 개념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 병원으로 주로 노인성 만성 질환을 다루는 의료기관입니다. 반면 요양원은 돌봄이 주 목적인 시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을 노년의 무덤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년을 지나 60대 이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후회를 하지만 가장 많은 것은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 대한 후회가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더 잘해줄 걸,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걸, 일만 하느라 가족과의 추억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큽니다. 또한 건강관리를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도 많습니다. 이러한 후회는 갑자기 60대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40대, 50대부터 있었던 것들이 누적되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후회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후회 중 가장 큰 것을 하나 선택해서 일주일 내에 실행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필수적입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헤아려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되지만 가진 것을 의식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손가락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의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말로 표현할 때 비로소 그 존재가 선명해집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정말 지능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간직하지 않고 쉽게 잊는다는 뜻입니다. 불행이나 불안을 느낄 때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건강하고 행복감이 높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신이 가진 것들을 목록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것들에 감탄하는 능력도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샤워할 때 물에 고마움을 느끼거나 비가 올 때 지붕이 있어 감사하는 마음처럼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중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이러한 지혜들을 일상에서 실천한다면 나이 들미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삶의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중년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중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